아나운서 누가 연구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태태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마음 기댈 곳, 영원한 정신적 멘토. 정신과 의사이자 또 육아빠로 활동하고 계신 정신과 의사 정우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촬영 끝나고도 또 이렇게 아이들 픽업하러 가신다고 네, 맞나요? 마음이 조금 네. 조급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또 꼭 이제 픽업도 해야 돼요.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 양육자로 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네, 이제 첫째 태어났을 때 네. 우연치 않게 전업육아를 해가지고 네. 10년 차네요 벌써. 그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어떤 육아의 힘든 점을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좀 공감을 좀 얻기가 힘들고 그쵸. 또 엄마들을 만났을 때는 공감은 이렇게 잘 되는데 조금 이렇게 또 전문적인 어떤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을 때 좀 그런 게 또 그렇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시니까 아, 네, 뭐 하이브리드. 예, 갖고 계시니까 이거는 뭐 이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육아빠라는 닉네임이 생기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녀에 대한 상담이나 육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지금 대략 보면은 절반 정도는 엄마분들 개인 상담하는 것 같고요. 네. 절반 정도는 이제 엄마가 아닌 분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자녀 관계든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내 아이를 양육할 때 이것만은 꼭 좀 해주고 싶다 아니면 아 정말 내가 겪어보니까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돼 해서 스스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 궁금했거든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아요. 적어도 이건 하자 또는 네. 최소한 이건 하지 말자가 결국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는 되지 말자. 이 작업을 빼고 다른 모든 걸 잘해도 그거는 제일 중요한 네. 이렇게 빠진 네. 양육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면서 사실은 누구나 알고는 있는 그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쵸.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누구나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데 좀 어떤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팁이랄까요?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나는 그럼 뭘 하면 되냐 네. 이런 어떤 팁에 네.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팁을 아무리 행동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 한들 그게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랑 관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네. 부모니까. 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안 생겨요. 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 생각도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치고 네. 되게 막 확장이 네. 엉뚱하게 막 되고 네. 왜곡되기도 하고. 네.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참 엄마가 되니까 너무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엄마들은 왜 이렇게 불안이 높을까요?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럼 평소에 좀 불안감이 높았던 사람이 엄마가 되면 더 이게 불안이 높아지는 건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은 불안이라는 거는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안은 있지만 이게 내 스스로 이게 조절이 되면 되는 건데 조절이 안 될 정도의 불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행동으로 나오죠. 내가 막 아무리 조절해야지 애를 써도 내 몸이 조절할 수 없는 상태, 컨디션이 되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한 신체적인 컨디션에 영향 미치는 거 두 가지가 먹고 자고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고 그게 되면은 불안 조절도 원래 되는 건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 특히 엄마분들은 이제 임신, 출산하자마자 신생아 키우느라고 네. 잠이 이제 네. 못 자고 박탈되고 먹지도 네, 못하고 먹지 불규칙해지고 못하고.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이제 흐트러지면서 네. 처음에 초창기 때는 그래도 애를 쓰고 이제 쥐어 짜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한계점이 이제 결국엔 다 되죠. 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불안도 올라오고 막 화도 올라오고 죄책감도 올라오고 막 그런 감정의 이제 소용돌이를 경험하죠. 네. 그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러는 이유는 내가 엄마인데 그만큼 뭐 의지가 약하고 뭐 인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또 비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네. 더 감정이 힘들어지는 네.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먹고 자고 이 신체적인 패턴이 무너지는 데 되게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상담 개인적으로 할 때도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교정을 하면은 절반 정도는 회복이 돼요.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람마다 원래 불안이 좀 더 높은 사람이 네. 엄마가 돼도 그러냐?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래 불안이 있던 분들이 엄마가 되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보통 불안한 분들은 더 일을 완벽하게 미리 계획하고 네. 그거를 하나하나 지키고 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네. 그 결과를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 네. 그런 걸 봐야지 불안이 내려가고 네. 이런 식의 스타일인 분들이 많은데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 아이는 여기 이제 육아연구소에서 이제 오영경 박사가 네. 하는 항상 비유 네. 주식 네. 주식과 같다. 아이를 키우는 아이가. 거는 주식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뭐 미리 계획하고 연구하고 뭐 해봤자 네. 이 그래프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내 손에 있는 게 네. 아니에요, 이 네. 키가. 네. 그런 관점을 아이를 바라볼 때 항상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안 되죠. 내가 원래 난 항상 이런 식으로 네. 딱딱딱 됐던 스타일인데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인풋과 아웃풋도 다르고 예측도 안 그러네요. 되고. 네. 그래서 너무 더 불안해지고 그쵸. 그러니까 네. 더 꼼꼼하게 계획하고 오. 이러면 더 안 되고 이런 그럴수록 악순환, 더안 네, 되고. 더 안 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더라고. 우리 엄마가 어땠으면 좋을까 생각할 때 안달복달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현실은 좀 쉽진 않다는 거죠. 네, 그 편안한 마음이라는 게 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쭉 흐름을 그럼 내가 알겠다. 그럼 편안해야지.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최소한 편안한 척하자.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네.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다 전해지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안 괜찮은 이 입떨림이 전해지는 천천히 거죠. 해 이런 거 있잖아. 네, 천천히 어. 빨리 먹어. 어. 엄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다뤄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뭐 아이들과의 관계 또 나 스스로 불편한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가 신생아 때는 무조건 편하고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관계에서도 좀 힘든 걸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단톡방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피드백이 온 거예요. 근데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 빼고 다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단톡방이 너무 화기애애한데 근데 다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엄마들은 처음에 이제 외롭게 혼자 양육을 하면서 네. 항상 사람이 고프고 네. 공감 못 받고 하는 게 네. 쌓여 있다가 문화센터 같은 데 등록하면서 다른 엄마들하고 이제 접하게 되고 단톡방 만들어지고 네, 네. 따로 키즈카페에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급속도로 친해져서 단톡방에 이제 완전 몰입을 하죠. 처음에 되게 좋다가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서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자기의 본연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네. 부딪히죠. 네. 아이 키우기 전에 엄마 역할이 아닐 때는 네. 그냥 사회생활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좀 부딪힐 수 있고 그러면 뭐 깔끔하게 떠나거나 네.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아이를 중심에 둔 이 모임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미리 조심을 하면서 조금 속상하거나 조금 좀 감정이 안 좋아도 그냥 참고 네. 그냥 덮고 네. 고스란히 쌓이다가 네. 엉뚱하게 이제 팍 터지면 네. 그게 이제 단톡방이 분열되고 싸우고 폭파. 폭파. 네.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 엄마들만 아는 세계가 네. 이렇게 감정이 쌓이기 전에 이런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구나 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던데. 네, 그게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음. 그리고
단순하게 뭐 그게 내가 힘들고 아이한테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고 인간 대 인간, 나와 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한테 느껴지는 나의 감정은 내 고유한 그 이유가 또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을 거기에 좀 함몰되기보다는 이렇게 좀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건데 음.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네. 당장 힘드니까 네. 극과 극으로 그냥 회피, 힘드니까 네. 회피 혼자 네. 가는 식으로 네.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서 막 휘둘리거나 네. 이렇게 되면서 정작 그거 자체도 힘들지만 나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너무 뭐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엄마로서 내가 정말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영상을 클릭했어요 하시는 분들께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은 내가 힘들다라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다. 그 이유는 크게 나누면은 신체적인 이유가 있고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신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먹고 자고 또 운동하고가 좀 잘 안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게 절반 정도 있고요. 네. 그거 다 해도 나는 좀 힘들다. 음. 자꾸 쌓이고 폭발한다. 그렇다 하면은 요 신체적인 영역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엄마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관심의 초점이 내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는 이게 기본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엄마가 되는 순간 아이한테 많이 몰입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매 시점에 지금 아이 표정만 봐도 지금 쟤는 무슨 마음일까? 왜 그럴까? 감정이 어떨까? 오늘 행복했을까? 아니면 아까 스트레스 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주의가 아이 쪽으로 많이 가죠.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마음은 또 헤아리기가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뭐 음식을 시킬 때 먹을 때도 아이가 이걸 좋아할까? 그래서 아이 쪽으로 이제 시키고 먹고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도 아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또 선택해서 모든 삶의 영역이 아이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게 좋은 엄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물론 있지만 잘 살펴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 영역이 점점 없어지는 거고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라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불만이 쌓이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불안정해져요. 그게 고스란히 아이한테 가게 되죠.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라고 말해주시는 이런 분이 계신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정말로. 저도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네, 네. 아, 계속 이제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네, 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서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데 엄마로서 나만 이런 걸까? 나만 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정말 결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겪는 현상이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의 어떤 실마리 같은 거를 영상을 보시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